기압과 바람. 일단 이번 단원이 여러분들 그거죠. 날씨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거라고 했고요. 얘들아, 기상현상이 뭐야? 쉽게 말하면 뭐 오는 거야? 기상현상? 우리 대륙권은 기상현상이 있다. 뭐가 오니까? 비, 눈. 그쵸? 대륙권이랑 좀 비슷한 기온 분포가 어디였어요? 중간권. 그치? 거기는 기상현상이 없다. 중요한 기체가 누구였어? 기상현상에서? 그죠. 수증기였죠. 네. 자, 오늘 그 기상현상에 이제 바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이야기 하려고 기압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바람은 언제 생기니까? 그렇지. 열은 언제 흐른다? 온도차. 바람은 기압차. 그래서 기압이 먼저 뭔지 우리가 알자. 자, 보세요. 기압은 새로운 물리량이에요. 자, 얘들아, 이 세상이 사실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이 세상은 뭐가 무엇이냐면 물질과 에너지죠. 근데 이 물질과 에너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물리량들이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배웠어. 힘도 배우고, 뭐 시간도 배우고, 거리도 배우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단위랑 다 배웠지? 새로운 물리량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게 기압이라는 건데, 공기 압력이거든요. 그럼 압력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단위 넓이, 땅 힘이야. 단위 넓이, 땅 힘. 예. 어, 공기 입자 있죠. 공기를 채우는 입자들이 누구예요? 그쵸, 그쵸.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그쵸? 걔네들이 다 채우고 있지. 걔네들 질량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다 있죠. 다 있어요. 여러분들 하물며 전자도 있잖아요, 질량은. 우리가 작아서 무시할 뿐이지, 그치? 근데 왜 우리 안 느껴져? 너무 가벼워서, 그쵸? 그리고 우리도 그만큼 우리 몸 안에 대기압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 외부 대기압이랑 우리 몸 안에 압력이 맞춰져 있어. 그거 맞추는 기관이 있어,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폐? 아, 폐도 사실은 그게 이제 약간 좌우를 하는데 귀에서 그걸 조절을 해, 귀. 나중에 여러분들이 네. 근데 터져 죽기 전에 어떻게 죽을까? 얼어 죽죠. 네. 네. 어? 네. 우주복 때문에 그게 압력도 조절을 해주죠. 우주복 안에도. 당연하죠. 그럼요, 그럼요. 네. 어, 간이요? 간 하는 일 되게 많아요. 네. 에너지 포도당 저장 해주고 또 해독해주고 맞아요. 이런 것들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물리량이 등장했습니다. 압력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런데 공기의 압력, 특별히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대. 이유가 있지. 왜냐면 공기의 기체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니까? 다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압력도 모든 방향에 다 동일하게, 특히 동일하게 작용을 해. 이게 핵심이야.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 책에는 없는데 제가 파스칼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파스칼 들어보셨죠? 뭐 하는 사람이야? 과학자이자 수학자야. 파스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중학교에서는 소개는 안 돼.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이 기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체에 대해서 다 밝혀진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그림 보시면 이런 현상. 이거는 이따가 우리 예림이가 해보자니까 해볼게요. 이거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런 실험 해보지 않았어요? 살짝? 해봤죠? 아니요? 해볼게요. 그럼. 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컵에 물이 사실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쏟아져야 하는데 중력을 이기는 여기 공기 압력이 있다. 그쵸? 근데 특별히 여기 보시면 요렇게 떠받치는 힘도 있고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힘도 있기 때문에 얘가 요렇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것만 있다고 쳐봐 압력이? 그러면 종이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죠. 네, 밀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 컵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어떻게 될까? 여기에 컵이 1m가 돼. 1m. 어, 어. 그러니까 물이, 물의 양이 많아져. 어떻게 될까? 어. 이게 1m일 때는 안 쏟아지는데 10m 정도 되면 쏟아져. 자, 그걸 누가 생각한 거냐면 이제 이런 일이 있어. 토리첼리가 생각을 해. 자, 이 토리첼리가 이 기압을 측정하게 된 사연이 있어. 옛날에 프랑스에서 그 파티를 많이 했어요. 귀족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물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그때 한창 많이 했던 게 왕궁에다가 막 우물을 파. 우물을 엄청 팠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물이 부족해. 그래서 좀 더 깊이 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물이 못 올라오는 거야. 너무 깊이 팠을 때. 그래서 이거를 생각한 게 이제 토리첼리는 이 물이 못 올라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거다. 공기의 압력이 너무 세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한번 직접 측정해 봐야겠다 해서 측정을 해. 그래서 진짜 토리첼리가 1m짜리 이 관에다가 물 가득 채워가지고 저렇게 거꾸로 세워봐. 근데 안 내려오더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포기를 한 게 아니라 물보다 11배 무거운 수온을 갖고 와. 그래서 했어. 성공해. 수온을 1m짜리 세워봤어. 그랬더니 스르르 밀려 내려와. 자, 이 현상이 도대체 이 실험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엔 사실 파스칼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파스칼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파스칼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만약에 이 물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띄워서 힘을 주잖아? 이 물을 누르잖아요. 물을 이렇게 누르면 이 물이 압력을 받죠. 그럼 이 물이 받은 압력은 여기 요 포인트만 딱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똑같은 압력을 받아. 물이. 다 똑같은 압력을 받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 이게 실제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유체를 채우는데요. 한쪽은 굉장히 좁게 관을 만들고 한쪽은 넓게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압력을 여기다 이렇게 줘. 근데 압력을 준다는 거를 이제 힘을 줬다고 쳐봐. F1이라는 힘을 줘. F1이라는 힘을 주고 여기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압력이 발생하면 같은 압력이 여기에 다 전달이 돼. 그럼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F1으로 힘을 주잖아. 그럼 여기에가 지금 뭐가 면적이 넓어졌죠. 여기는 면적이 좁았는데 여기 면적이 넓어졌어요. 그쵸? 근데 이게 아까 압력이 뭐였냐면 면적당 힘이거든? 면적당 힘이야. 봐봐. 서로 압력이 같아. 근데 면적이 넓어져. 그럼 지금 면적이 넓은 만큼 여기에 압력이 똑같다면 여기에 있는 힘도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받쳐주는 힘도 커지는 거야. 힘도 커져. 이거를 제가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A분의 스몰 f. 어. 여기에 얘가 어떤 물체가 유체를 누르면서 생긴 압력 때문에 여기 전체적으로 똑같은 압력이 작용해서 여기도 떠받치는 압력이 같아. 그러면 압력이 같은데 면적이 넓어지잖아. 그럼 봐봐. 여기가 10이 압력이 10. 그럼 면적이 넓은 만큼 여기도 10F가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힘을 조금만 줘도 이쪽의 면적을 넓게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얘기야. 유체가 있으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유압 장치라고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유압? 유압 프레스 맞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데 카센터 차 들어올리잖아요. 그 기계가 저걸로 하는 거야. 작은 힘을 주면
굉장히 저 아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래쪽은 저렇게 관이 좁고 한쪽은 넓게 저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요 유압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차를 쉽게 들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중요한 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압력을 줬어. 이게 지금 주는 압력이 뭐냐면 대기압이야. 대기가 압력을 이렇게 줘. 여기 수은에다가. 그러면 이 대기압에 똑같은 압력으로 수은이 떠받치는 거지. 그치? 네, 이렇게 떠받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요 떠받치는 압력하고 누가 같다는 거야? 요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같다는 거야.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 근데 수은 기둥 몇 센치가 누르는 압력하고 같냐면 76cm가 누르는 압력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대기압은 뭐랑 같다? 수은 기둥 76cm 정도가 누르는 압력하고 같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얘가 수은 기둥이 도대체 76cm라는 게 이렇게 두꺼워도 기울어져도 상관이 없냐? 상관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수영장에서 내가 이렇게 약간 얕은 곳에 있을 때랑 깊은 곳에 있을 때 수압 차이가 큰 거 아시죠? 다른 거 아시죠? 언제가 더 수압이 커져요? 깊을 때, 그쵸? 왜냐면 위에서부터 누르고 있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깊은 곳으로 갈수록 수압이 커지듯이 이것도 요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기둥의 높이가 높을수록.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압력이라 하는 것은 어떤 여기 면적하고 뭐 어떤 여기 모양새하고는 상관이 없어. 항상 요 깊이하고 상관이 있다 이거야. 깊이하고 상관이 있고요. 현재 지금 대기압은 수은기둥 76cm에 해당하는 압력과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토리첼리 실험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요거 수은기둥이 누른 압력 그거랑 이 작용하는 기압 이게 대기압이죠. 대기압 기둥을 떠받치는 압력 요거 이게 서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얘가 어떤 모양새든 상관이 없고 또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 자,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얘가 지금 요 대기에서는 그만큼 얘가 지금 보세요. 이 수은 기둥이 밀고 내려갔는데 얘가 밀고 내려간 그 압력하고 대기압이 서로 맞물려서 떨어지는 거야. 이 대기압이 줄어들면 그만큼 여기 아까보다도 어떻게 된다? P1보다 P2가 약하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은 기둥의 높이가 떨어지면서 수은 기둥의 압력도 줄어든다 이거죠. 이 수은 기둥의 높이로 대기압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기압 1기압 그러면 여기 지금 HG가 수은이거든요. 수은 76cm에 해당하는 압력하고 똑같고 이거 이제 밀리미터로도 바꿀 수도 있고 이때 파스칼이 나오거든. 이 파스칼 단위로 따졌을 때는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하고 요것도 하나 더 적어 주실래요? 여러분? 이거 요렇게도 얘기해요. 어, 헥토파스칼이 이게 지금 100배인 거거든. 그래서 그냥 파스칼일 때는 101300 파스칼. 이걸 보통 언제 쓰냐면 일기도에서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일기도. 일기도에 보면 뭐 900 얼마, 뭐 100 얼마, 1000 얼마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기도에서 요걸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 압력이 물기둥 10m짜리랑 같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공기기둥으로 치면은 1000km, 즉 우리 머리 위에 1000km가 있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압력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혹시 와닿지 않으실까 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식용유야. 식용유에다가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이요. 떠 있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쭉 가라앉나요? 한 방울도 가라앉죠. 그럼 보세요. 사실 물이 식용유보다 훨씬 지금 가벼운 상태잖아요. 근데 왜 가라앉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밀도 차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을 비교할 때 뭔가 유체와 유체의 힘겨루기를 비교할 때는 힘으로 안 된다 이거야.
면적당 힘인 압력이나 밀도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당연히 식용유가 무게가 더 많아. 힘이 더 세. 하지만 힘만으로 하면 안 되고 면적당 힘으로 비교를 해야 올바른 비교가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얘네들이요. 공기 입자가 높이 올라갈수록 지금 없어, 공기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압도 줄어.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서는 이게 H1이 많이 줄어들죠. 수은 기둥이. 기압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수은 기둥이 더 높습니다. 네. 수은 기둥의 높이로 압력을 알 수가 있다. 여기는 11시네요. 벌써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이따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네, 지금 11시니까 11시, 지금 11시가 아직 좀 안 됐거든? 그러니까 11시 5분까지만 쉴게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따 실험할게요, 바로. 아, 11시예요? 알겠어요. 11시 10분까지 쉴게요. 맞아. 나 저 뒤에 시계 봤어. 11시 10분까지.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일단은 기압. 모든 방향이지, 그치? 아까 예림이가 그거 해보자고 그랬는데. 물컵, 물컵, 물컵. 종이컵으로 해봐도 되는데. 네. 일단 이걸로 답을 맞추고요. 이따가 선생님 준비해 줄게. 네, 물컵으로 해볼게요. 물컵이랑 휴지로 해볼게요. 이거 휴지 안 되겠다. A4 용지랑.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왜 못 느낀다? 외부로 기압보다 같은 크기가 있죠. 그쵸? 우리 몸속에도 같은 크기의 기압이 존재합니다. 네. 그걸 조절해 주는 게 귀 인두관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귀 속에서는 그 소리 듣는 것뿐만 아니라 압력 조절도 해주고 우리 평형 감각 조절도 해주고 막. 네. 네. 못 살죠. 못 살죠. 압력 조절이 안 됩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귀 겉에 있는 게 약간 손상이 됐다. 겉에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속에 인두관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목구멍이랑 연결이 돼. 이게 약간 귀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웨이도거든? 귀 여기 속에 고막이 있죠. 고막이 있고 여기에서 고막 안쪽으로 있어, 이 인두관이. 겉은 상관이 없어. 어, 어, 어. 그렇죠. 우리 압력 조절이 안 됩니다. 네, 귀가 중요하죠. 쪼그라들 수 있죠. 네네네. 압력 조절을 여기서만 해줄 수 있으니까. 네네. 귀 중요해요. 네. 네, 다.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 약간 고막이 멍멍해지잖아요. 먹먹해진다고 그러지? 고막이 왜 먹먹해진 느낌이 날 때가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그 기압이 조절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고막이 팽팽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꿀꺽 침을 삼켜주면 좀 나은 이유가 열어주는 거야. 인두관이랑 목구멍이랑 연결됐던 그 관을 통로를 연결해줘가지고 외부 공기가 딱 들어오면서 또는 나가면서 그게 조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 우리 수은 기둥이 내려오고 있었어. 처음에는 1m 다 채웠어. 채운 다음에 내려온다라는 건 여기에서의 그 압력이 딱 76cm에 해당하는 수은 기둥 압력하고 같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기는 지금 공기가 채워져 있지 않아요.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은 기둥 높이는 76cm고 어떻게 된다? 그때 바로 같다. 그 멈췄을 때가 같은 겁니다. 만약에 더 굵더라도 높이는 상관이 없다.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 압력이라는 거는 면적당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둥이 이렇게 넓어졌어? 그럼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힘도 커진 거잖아. 이게 누르는 힘이 커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은 똑같아져요. 압력은 똑같이 작용을 하니까 상관이 없다. 기울어져도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1기압일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76, 760, 1013 헥토파스칼, 물기둥 10m, 공기기둥 1000kg에 해당하는 게 1기압. 5번. 유리관을 기울였다. 높이는 변함이 없다. 물로 실험을 한다. 수은기둥보다 훨씬 높아야죠. 그쵸? 물기둥이 물이 훨씬 가벼우니까 힘이 줄어드니까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항상 지표면이 커요. 많아요. 밀도도 지표면이 높고, 그러니까 기압도, 기둥도 지표면이 항상 높은 겁니다. 수은 기둥의 높이가 곧 공기 압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서 지금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 기압이었죠? 아랫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죠. 네,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랑은 1학년 1학기 수업을 안 했었어, 사실. 너희들 부력 학교에서 배울 때 부력이 왜 생긴다고 배웠어? 그치, 안 가르쳐 주지. 부력은 수압차야, 수압차. 그러니까 봐봐. 이게 물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에서 수압이 작용할 것이고 위에서도 수압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세요? 수압이? 아래가 더 세죠. 그럼 옆 봐봐. 같은 높이에서의 수압은 서로 같은 크기로 작용하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위아래에서는 아래쪽의 수압이 항상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서 위로 떠받치는 힘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부력이 크다는 거는 어떨 때 크냐면 물체가 어떨 때 커요? 물체 부피가 클 때. 봐봐. 부피가 크다는 건 수압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수압차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이때? 수압의 차이가 커지죠. 그래서 부력이 훨씬 큰 거야. 어떤 거요? 자, 뜨고 가라는 거는 너희들 부력으로만 결정하면 안 된다고 배웠지. 아니, 중력. 중력하고 부력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뜨고 가라 했잖아. 근데 그런 이야기가 사실 조금 애매하게 하시더라고. 보세요. 여기에서 누가 더 부력이 커요? 아래 거예요? 위에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부피가 많이 잠겨 있죠. 근데 부력이 그렇게 큰데 왜 안 떠요? 얘가 아무래도 얘보다 지금 중력이 큰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력이 훨씬 크면은 부력이 크든 말든 얘가 뜰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수압차, 수압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부력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요. 여기에서도 제가 지금 기압도 마찬가지야. 기압은 항상 아래쪽이 더 커. 그래서 산으로 가면은 기압이 작아져. 오케이.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약해지죠. 그다음에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거 맞죠? 그쵸? 시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죠. 왜냐면은 시간이 뭐 이럴 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아무래도 그 뭐죠? 온도하고도 아까 그런 것들이 관련이 있었죠? 온도하고도 기압이 관련이 있죠. 그쵸? 네. 네? 아, 4번이요? 요렇게 다 지표면이 다 큽니다. 기둥 높이도, 기압도, 밀도도, 공기의 양도 다 지표면이 크고요. 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기압이 아니라 바람이었거든. 바람. 이제 바람 이야기 이제 한다. 네, 바람은 뭐냐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이거래. 잘 봐. 그럼 너희들 저번에 공기가 올라가는 거 배웠죠? 공기가 상승해지고 구름 생기죠? 그렇게 공기가 상승하는 거는요, 바람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수평 방향이라는 건 상승하거나 떨어지는 공기는 바람이라고 안 해. 이해되시죠? 이렇게 수평으로 불 때. 오케이. 네. 그러면 바람이 왜 분다? 온도 차이로 기압 차가 생기니까 분다. 온도 차이가 생길 수 있죠. 분명히. 여러분들 해변가 딱 가더라도요. 한낮에는 어디가 더 뜨거워요? 모래가 뜨겁죠? 온도 차가 이렇게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해변가에서도 갈 때마다 바람이 불지. 그치? 왜냐면 항상 온도 차이가 생기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온도 차이가 생겼어? 한쪽은 차가워, 한쪽은 따뜻해. 차가운 쪽은 비교적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계속. 하강을 하고요. 뜨거운 쪽은 자꾸 공기가 올라가. 그러니까 지표면 쪽에서 보면은 어디가 공기가 적냐면 가열되는 쪽이 공기가 적어. 가열되는 쪽이 공기가 적고 여기가 많아.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어. 그러다 보니 공기가 적은 쪽으로 바람이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세기도 이게 관련이 있어. 이게 차이가 클수록 빨리 흘러야겠지, 그치?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흐른다. 기압 차이가 클수록.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변가 가면 낮에는 육지가 더 뜨거워지다 보니 이 육지 쪽에서
공기가 적어. 공기가 적은 쪽으로 바람이 몰려가.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서부터 육지로 분다 해가지고 이거를 해풍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해풍.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여러분 있잖아요. 바람의 방향은 불어오는 방향을 이름으로 정하죠. 그러니까 저번에 이런 얘기 했었죠. 어, 여러분 어떤 게 동풍이에요? 1번, 2번 중에? 동풍 뭐야? 그러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동쪽으로 가는 게 동풍 아니고 동쪽에서부터 오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게 2번이에요. 동풍은 이거 봐. 바다에서 오는 거, 해풍. 육지에서 가는 거, 육풍. 왜 육지 쪽이 밤에는 추워? 빨리 식어. 그쵸? 얘가 빨리 식었고 또 갖고 있는 열이 없어. 그쵸? 내줄 게 없으니까 바다는 근데 열이 계속 나와. 어, 그래서 육지 쪽은 온도가 떨어진다. 육풍이다. 이게 우리나라 1년 사이 1년을 주기로 이제 풍향이 이렇게 큰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이 분다. 이유가 뭐냐? 해양 쪽이 아무래도 여름에 바람 그 공기가 많죠. 여긴 공기가 적어요. 사실 이거 있다가 이 공기 많은 지역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내리막 피곤해. 공기 많은 쪽을 고기압지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기압이란 말을 아직은 안 쓰고 있어, 책에서. 자,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보시면은요. 해양 쪽에서 대륙 쪽으로 불 때 왜 이렇게 비스듬하게 부냐? 왜 남동이냐? 그냥 이렇게 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구에서 보통 북반구에 있잖아요. 이 지구가 또 자전을 하죠. 이 자전의 영향으로 바람들이 이렇게 약간씩 휘어서 붑니다. 네. 그래서 남동계절풍, 북서계절풍이라고 해요.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6, 7, 8, 9, 10 푸시고 다시 답 한번 맞춰볼게요. 네. 바람이 부는 원리는 기압이 주변보다 일단은 어떻게 된다? 네. 네. 주변보다 아무래도 기압이 낮아지죠. 잠깐만. 가열된 곳이 낮아지지, 기압이. 기압이 낮다는 건 공기가 적어서 냉각된 곳이 주변보다 높아지고. 그러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게 바람이다. 수평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쵸? 수직 상승하거나 떨어지는 건 바람이라 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따가 또 어떤 게 나오냐면 그런 게 있어. 동시다발적으로 바람이 막 공기가 이동을 해. 어느 곳은 이렇게 올라가고요. 바로 옆에서는 이렇게 몰려오거든요. 이럴 때 바람을 따질 때 1번을 따진다, 2번을 따진다? 2번만 따질 것이다. 그쵸? 그때는 요거를 바람으로 안 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기 상승하는 거는 바람으로 안 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바람으로 안 쳐요. 네. 자, 7번에서 지금 가열된 곳이 A죠. 기압이 높은 곳은 B죠. 네, 그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붑니다. 그리고 해력풍, 계절풍이 바로 가열과 냉각 차이로 발생하는 기압차로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의 바람이 어디로 분다? 지금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죠? 그럼 육풍이에요. 이거 지금 화면은 환하지만 밤입니다. 육풍이니까. 예, 이렇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육풍이니까. 화살표가. 얘들아, 요 위에 거는 아니야. 요 지표면에 있는 걸로 우리 따지는 거야. 우리는 지표면 근처에 사니까. 아시겠죠? 예. 어떤 거요? 어, 예. 네. 그래가지고 다들 이렇게 이거 밤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기온은 어디가 지금 높은 거예요? 네. 바다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바다 쪽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맞다. 그쵸. 바다 쪽이 기온이 높은 거지. 상승하고 있는 쪽. 기압은 육지 쪽이 더 큰 거죠. 8번이요? 네. 8번에 네. 가열과 냉각 차이로 인한 기압차가 바람.
그래서 어떤 차이? 뭐 수압차는 뭘 발생하고 뭐 부력을 발생시키고 기압차는 바람을 발생시키고 그렇지? 여러분 농도 차이 때문에 뭐가 생기죠? 아, 농도가 차이가 나가지고 이제 삼투압 현상이 생기죠? 그쵸? 그런 어떤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흐르는 흐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가와 나에서 지금 남쪽에서 남동, 그쵸? 그 다음에 나는 북서. 그리고 기압이 더 높은 곳은 어디다? B가 더 높다. 그쵸?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C와 D 중에는 C가 높다. 그치? 그러면 가는 여름, 나는 겨울. 자, 되시죠? 제가 일부러 더 말을 간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듣기 귀찮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나 이럴 때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 조금 이해 안 되실 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반드시 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도움이 되고 친구도 도움이 되니까 이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바람 부는 원리. 일단은 뭐가 발생해야 된다? 온도, 온도 차가 있어야 되죠. 그쵸? 네. 온도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공기가 근데 이거 그냥 온도라고 해야 되나 보다. 온도가 높은 쪽은 공기가 상승을 하고 낮은 쪽은 하강을 해서 기압차로 인해서 바뀐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온도 차가 아니라 온도가 높은 쪽은 공기가 상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야 되겠네요. 온도가 높으면 공기가 어떻게 된다? 상승.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공기가 하강. 온도가 낮으면 공기가 하강.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압차가 기압의 차이로 바람이 분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온도 이야기 해주면서 기압차 이야기 해줘야 바람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다음에 와, 드디어 이제 내신 숙속 한번 풀어볼까요? 내신 숙속의 중요 문제만 풀고 쉴게요. 네. 우리가 이제 날씨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제 날씨의 전반적인 변화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대.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아직도 조금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기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공기라는 것 자체가 그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어떤 수증기도 다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그런 거 다른 건 아셨잖아요. 근데 그런 기온과 습도 등이 사실 뭐에 따라 결정이 된 거냐면 그 공기가 있는 지역 때문에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막 위에 있는 공기 또는 바다 위에 있는 공기 습도가 다르겠지. 그치? 또는 북극 지방에 있는 공기, 적도 지방에 있는 공기 온도가 다르겠지. 네, 그래서 그 살고 있는 공기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지역의 성질에 따라서 그 공기도 하나의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 기단이라는 말은 그게 어떤 약간 정해진 어떤 공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공기 덩어리들이 그 지역에 오래 포진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좀 약간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다. 근데 항상 기단이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이 기단이 성질이 결정이 되는데 고위도 그러면은 조금 추운 곳이잖아요. 거기서는 한랭, 저위도는 온난, 그다음에 대륙 쪽은 대부분 건조한 기단, 해양 쪽은 다습 습도가 높은 기단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그런 기단들이 이미 포진해 있어. 그런 공기들이 이렇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다습하고 막 습도가 높아. 그리고 너무 더워. 딱 봤을 때 어떤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그렇다? 북태평양이 우리나라 쪽으로 왔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그 날씨를 겪는 이유는 그 기단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얘들아, 이 얘기 하기 전에 그거 하나 더 알아둬야 돼.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온도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른데 그 이유도 하나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기단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어떻게 돼 있기 때문이냐면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우셨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 그려놓고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여기 뭐죠? 북반구에 살잖아요. 네. 북반구에 살 때 이쪽은요, 해를 비교적 굉장히 수직하게 받는 거야. 이쪽 지방. 이쪽으로 올 때는 해가 굉장히 어떨까? 이렇게 낮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고도, 태양 고도에 따라서 이미 온도가 정해져. 그러면 이쪽은 여름, 이쪽은 겨울이 돼. 기본적으로 그래. 이해되세요? 기본적인 우리가 여름철에 태양 고도가 높아. 어, 그거 플러스 이렇게 기단이 오고 있어서 약간 습하면서 높은 그런 날씨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건 사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태양 고도, 그리고 두 번째 기단 때문에 날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름철엔 특히 다습한 애, 이런 애들이 오는 거고, 겨울철에는 한랭 건조한 애들이 오는 거거든. 자, 그것도 그런 이유가 우리 여름철에 남동계절풍 분다고 그랬죠? 남동계절풍이 부니까 아무래도 북태평양에서 오는 애가 오는 거지. 이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 그러면 오호츠크에 이런 애들은 언제 영향을 주냐면 보통 초여름에 영향을 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초여름쯤에 장마가 막 오잖아요. 그때 이쪽 친구랑 그다음에 이쪽 친구 세력이 점점 이제 얘는 약해지는데 얘는 세지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몰려오고 하면서 세 개가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만나. 그때 장마가 형성이 돼. 세 개가 서로 힘겨루기 하면서 막 계속 비가 오거든요. 네. 왜 쟤네들이 만나면 비가 오는지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럼 얘는 언제 영향을 주냐면 보통 봄과 가을에 네, 영향을 줍니다. 양쯔강 기단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네 개의 기단이 우리나라의 날씨를 결정하고 있다. 기본적인 세팅은 뭐다? 태양 고도 때문이고요. 아시겠죠? 태양 고도는 지금 중학교 책에는 안 나오지만 초등학교 때 저렇게 배웠어. 아시죠? 배우셨죠? 태양 고도. 한낮에 왜 2시 제일 뜨거워요? 어. 사실 언제 제일 높이 떠 있어요? 12시, 그쵸? 그러니까 태양 고도가 온도를 결정하는 건 맞아. 그치? 온도를 결정하는데 플러스 세세하게는 기단들이 있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날 때에도 구름이 생길 수 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생긴 경계면, 여기 보면 전선면이라고 돼 있죠? 보세요. 여기 여러분도 공기 보이시죠? 난 보여요. 여러분 보이시죠? 찬 공기 보이시죠? 여기는 따뜻한 공기 보이시죠? 네.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서로 만날 때가 있어. 근데 사실 지금 이 서로 만나서 찬 공기가 아무래도 밀도가 크니까 파고든다고. 그럼 따뜻한 게 튕겨 올라가. 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면서 지금 두 공기의 경계면이 생긴 거야, 지금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전선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전선이야, 여러분. 전선이 중요해. 전선면보다 더 중요해. 그럼 전선은 뭐냐면 이 전선면하고 지표면이 만나는 경계선이야. 여기야, 여기. 자, 왜 중요할까? 우리가 보통 지표면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전선면은 사실 우리한테 영향을 별로 안 주고 전선 자체가 어디로 가느냐가 나한테 결정타를 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전선을 더 중요하게 봐야 돼. 그래서 뭐다? 전선을 경계로 우리 오늘의 기온, 습도, 바람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전선 때문에. 알겠죠? 자, 두 종류가 있어. 전선이 두 종류가 하나는 한랭, 하나는 온난이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한랭과 온난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 지금 그 방향이나 이런 거 한번 보면서 공통점 찾아봐. 공통점 지금. 어떤 공통점이 있어? 둘 다? 어? 건조한 거?
그림상에서 공통점 없어? 할래? 그렇지. 내가 그 말하고 싶었어. 공기가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이거 사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때 바람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서풍이지. 서풍인 거 알죠? 서쪽에서 오고 있죠. 자, 책에서는 사실 지금 그 서풍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가 편서풍 지대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그냥 적어두세요. 편서풍 지대에 있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 편서풍, 약간 삐뚤어진 서풍을 맨날 받는 지역이야. 이게 지구가요. 보시면 지구가 위도별로요. 큰 바람의 흐름들이 있어요.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그중에 편서풍 지대야. 그러니까 대부분 봐봐. 아래쪽에서 뭔가 올라오면요.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 쪽으로 보통 가요. 일본 쪽으로 가요? 중국으로 가요? 일본으로 가요. 우리 맨날 중국에 황사가 오지. 중국에서부터 오는 것 때문에 문제지. 그치? 우리가 중국인 안 보내. 보통은 일본으로 가서 태풍이 사라지든 말든 한단 말이야. 오케이? 우리는 항상 편서풍 지대가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책에서도 저렇게 서풍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저기압일 때 공기가 적을 때 주변에서 몰려오죠, 공기들이. 그치? 근데 찬 공기가 올 수도 있지,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 수도 있지. 어쨌든 서로 성질이 다른 애들이 만났어? 우리나라에서 딱 만났네? 만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편서풍 지대니까 서풍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중에 누가 좀 힘이 세고 빠를까? 찬 공기가 그래. 왜냐면 찬 공기는 아무래도 많이 모여 있지, 그치? 그래서 추진력도 세고 빠르고 막 그래. 그리고 무겁고. 그런데 제가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어쨌든 서풍을 받아서 가긴 가지만 찬 공기가 훨씬 빠르다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랭 전선은 온난 전선에 비해서 속도가 빠른 편일까, 늦은 편일까? 빨라요. 왜냐면 한랭 전선은 누구 때문에 생긴 전선이야, 지금? 일종의 찬 공기 때문에 생긴 거죠? 찬 공기가 뒤에서 파고드니까.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 아래쪽으로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튕겨 올라가고 있거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전선은 누구의 속도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냐면 찬 공기의 속도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반면에 온난 전선은 누구 때문이냐면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올라가면서 생기는 거야.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찬 공기 위로 슬슬 올라가. 그래서 보시면요. 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죠. 근데 얘는 완만해. 왜냐면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올라가거든. 찬 공기 위로 천천히 올라가니까 전선면이 저렇게 완만한 거야. 그리고 속도도 느려. 오케이? 네. 그러나 어쨌든 둘 다 올라가면 공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선면을 따라서 공기가 생기는데 얘는 약간 위로 쌓이면서 생기잖아요. 그런 거 저군형이라고 해. 얘는 약간 넓게 펼치면서 생기니까 층운형이라고 해. 기울기 완만, 얘는 급하고, 기온은 얘가 왜 차갑게 돼 있어? 찬 공기 때문에 생긴 거야. 얘는 따뜻한 공기 때문에 생기는 전선이다 이겁니다. 이동 속도도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통과후 기온이 왜 얘가 낮아질까? 여러분들 지금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쳐봐요. 지금 이 사람 기온이 어때? 따뜻하지? 그치? 근데 이 전선이 통과를 한 순간 어떻게 될까? 찬 공기 만나니까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갑자기 추워지지? 전선이 통과한 거야. 이해되시죠? 전선면이 통과했다고 하면 안 돼. 전선면은 여기 계속 이렇게 넓게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말하면 안 되고 전선이야, 전선. 알겠죠? 이 사람이 추운 이유, 이 사람이 비 맞는 이유, 이 사람이 지금 건조한 이유, 뭐 이런 거 다 전선 때문에 설명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짠! 이렇게 겹쳐진 거 보이시죠? 요거랑 요거 차이점 정확히 보세요. 얘는 어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겹쳐졌지? 반대 방향이지. 잘 보세요. 이거야.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게 아까 요거는 어떤 전선 때문에 생겼던 걸까? 요 전선면은
온난 전선. 이거는요? 한랭 전선. 근데 봐봐. 차가운 게 뒤에서 가고 따뜻한 게 가운데 끼고 차가운 게 또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얘가 결국엔 어떻게 돼? 얘를 따라잡겠죠. 그쵸? 따라잡아서 이렇게 합쳐져. 합쳐지면서 얘네들이 합쳐지면 더 이상 여기가 다 차갑고 차갑고 따뜻하니까 전선이 점점점 사라진다고. 그걸 폐색 전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합쳐졌을 때 그건 이제 곧 전선이 사라질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체 전선은 뭐냐면 이렇게 정반대로 만났을 때야. 따뜻한 거 아래쪽에서 밀고 올라갔고 차가운 게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그때 서로 힘겨루게 하고 있을 때를 정체 전선이라고 해요. 그때 비가 계속 오죠. 왜냐면 얘네가 힘이 센 서로 비슷하니까 그 전선면에서 구름은 계속 생겨 있고 어디 이동을 안 해. 장마가 길게 오는 거죠. 초여름에 아까 오츠크해 때문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마가 보통 초여름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금 끝나면 얘가 훨씬 세지니까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거지. 장마전선을. 자, 정체전선은 장마전선이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회색전선은 환냉과 온난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없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하이라이트야. 이제 날씨를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풀어보시고, 네, 조금 더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더 어려워. 기권도 만만치 않죠? 네.